왕좌표 고무신으로 시작해 프로스펙스 신화를 이뤄낸 국제그룹. 1980년 재계서열 7위의 국제그룹이 해체되었다. (1910년) 일본에서 유입된 고무신으로 신화를 만들어낸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국제그룹의 양정모였다. 1940년대 후반 아버지의 정미소 한켠에서 시작된 양정모의 국제고무는 부드럽고 질기며 모양도 좋았던 왕좌표 고무신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마침내 국제를 1위 고무신 업체로 만들게 된다. 당시의 고무신 브랜드로는 말표, 기차표, 범표 등의 브랜드가 있었으나 단연코 국내를 대표하는 고무신 브랜드는 양정모의 국제고무였다. 품질 좋은 고무신으로 인정받으며 승승장구하던 양정모의 왕좌표 고무신은 1960년 공장에 불미스러운 화재로 60명의 여공들을 잃는 등 커다란 시련을 맞이하며 국제고무의 더 이상의 성장은 불가능한 듯했고 당시 기업인들도 그렇게 예견했다. 하지만 양정모는 이에 굴하지 않고 사명을 국제화학으로 변경하고 운동화 사업에 뛰어들게 된다. 당시는 산업화로 인해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나던 시절, 고무신보다 한 단계 높은 운동화의 수요가 늘어나던 시기였다. 양정모는 인조 가죽을 이용한 신발 제조법을 배운 뒤 서독에서 최신 기계를 들여 왕좌표 운동화를 생산하는데 국제의 품질 좋은 운동화는 국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게 된다. 국제화학의 운동화는 1962년 미국으로 운동화를 최초로 수출한 쾌거를 이뤄내게 되었고 또한 미국의 한 마라톤 잡지에서 최고의 품질이라는 평을 받으며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꾀하고 있었다. 이렇게 미국에서도 그 품질을 인정받으며 국제화학은 대기업으로 성장했고 1970년대 중반에는 삼성과 대우, 쌍용에 이어 종합무역상사로 지정받는 쾌거를 이뤄내기도 했다. 이러하듯 양정모의 국제그룹은 초반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기는 했지만 성장을 거듭하여 19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 분야까지 진출했으며 국제상사, 국제종합기계를 비롯하여 계열사만 21개를 거느리는 대기업으로 발돋움했다. 1980년대 초반 국민들의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해외 브랜드인 나이키와 아디다스에 대해 국민들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1981년 양정모는 그에 견줄만한 국내 스포츠 브랜드를 선보이게 되는데 바로 프로스펙스였다. 양정모의 국제그룹은 해외 브랜드인 나이키와 아디다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프로스펙스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부의 상징으로도 거듭났었다. 그야말로 80년대 초반 국제그룹은 매출액 약 2조 원에 직원 3만 8천여 명을 둔 재계서열 7위의 대기업이었다. 이렇게 묵묵히 맨손으로 기업을 일구어가며 성장을 이루던 시기인 1981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던 전두환의 제5공화국이 출범되었다. 그리고 재계서열 7위였던 국제그룹은 1985년 열흘도 채 안 된 짧은 시간에 해체가 되고 말았다. 국제그룹의 해체 이유는 부실기업 정리라는 대명분이 있었지만 세간에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일해재단, 괘씸죄, 2.12 총선으로 압축된다. 일해재단은 전두환의 호를 따서 만들게 된 아웅산 사건의 유자녀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었다. 1983년 10월 전두환은 6개국 순방길에 버마를 순방지로 선택하고 순방길에 오르게 된다. 하지만 그곳에서 한국 수행원 17명을 잃고 46명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생긴다. 일해재단은 아웅산 사건 유가족들의 위로금과 장학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이 되었고 그 설립 기금을 모금하는데 기금 마련을 위해 전두환 측은 기업들에게 자발적이지만 다소 강제성을 띤 기부를 독려하게 된다. 당시 대기업이었던 현대정주형이 51억, 삼성 이건희가 45억, 현 포스코 박대준이 40억, 기업들은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일해재단에 기부를 했다 전해진다. 한편 재계서열 7위였던 국제그룹은 기부금 5억을 어음으로 내는 등 기부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하며 전두환에게 밉보이기 시작했다. 또한 양정모의 국제그룹은
1984년 10월 새마을 심장재단, 새마을 성금을 기부할 때에도 타 기업에 비해 적은 3억 원을 내놓으며 전두환의 눈총을 받기도 했다. 1984년 12월 전두환은 이듬해 2월에 있을 총선에 대비해 재계의 협조를 구하려는 차원에서 재벌 총수들을 소집해 만찬을 열게 된다. 총수들이 하나씩 청와대로 모이고 전두환이 등장해 상석에 앉았지만 국제그룹 양정모가 보이지 않았다. 부산에서 스케줄에 맞춰 서울행 항공편에 탑승하긴 했지만 때마침 내린 폭설 때문에 항공기가 연착했고 양정모는 만찬에 늦게 된다. 전두환은 양정모에게 외국이라도 다녀왔냐며 비꼬았고 부산 지역에 민정당의 지지 기반이 약하니 국제그룹에 힘을 써줄 것을 부탁했다. 하지만 양정모는 이 말에 부산에서 민정당의 지지가 약하니 공단을 건설해달라 오히려 역제안을 하게 되고 이 말이 도화선이 되었을까. 이후 양정모의 국제그룹은 1차 부도를 맞게 된다. 1984년 당시 10대 재벌의 평균 부채가 527%, 국제그룹의 부채는 946%, 국제그룹은 급속한 사업 확장을 이어가며 당시 재무구조가 결코 좋은 편은 아니었다. 하지만 계열사 몇 개만 정리하더라도 충분히 회생이 가능한 수준이었고 이에 국제그룹은 주거래 은행인 제1은행에 2천억 원의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그러나 웬일인지 1984년 말 국제그룹의 재무구조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제1은행은 구제금융 철회를 결정한다. 이렇게 양정모가 전두환에게 찍힐 대로 찍힌 상황에 전두환에게 매우 중요한 2.12 총선이 열리게 된다. 1985년 2.12 총선은 원활한 권력 장악을 위해서라도 전두환에게는 매우 중요한 선거였다. 특히 김영삼의 텃밭인 부산에서의 승리가 절실했다. 전두환은 부산 지역의 표를 얻기 위해 국제그룹의 기반인 부산으로 직접 내려가 양정모에게 선거를 위해 힘을 써줄 것을 부탁했지만 하필 이때 부산 재계를 대표하던 양정모는 막내 아들의 49제를 위하여 전두환을 만난 다음 날 바로 부산을 뜨게 된다. 이 일에 전두환은 자신이 부산에 있는데도 양정모가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며 또 한 번 분노하게 된다. 이렇게 국제그룹의 양정모가 전두환에게 밉보이던 상황. 1985년 2월 총선이 실시되었다. 1985년 2월 부산 총선의 결과는 민정당의 참패였다. 전두환은 양정모가 그간 보여주었던 행동들 그리고 선거 참패 후 화살을 국제로 향하게 된다. 전두환은 국제그룹의 해체를 지시하게 된다. 전두환은 국제그룹 해체 발표 전 각 언론사들에게 보도 지침을 하달했다. 일면 머리 기사는 불가, 박스 기사는 최대한 작게, 재벌의 부도덕함을 중심으로 기사를 내보낼 것이었다. 그리고 해체를 발표할 주거래 은행인 제1은행장도 하루 전날 통보를 받는 등 국제그룹의 해체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1985년 2월 21일 국제그룹의 금융거래를 담당하던 제1은행의 은행장은 국제그룹 정상화 대책을 마치 제1은행에서 작성한 양 읽어가며 국제그룹의 해체를 알리게 된다. 국제그룹은 그렇게 부실 기업으로 낙인 찍히며 해체되고 말았다. 1985년 2월 12일부터 22일까지 불과 열흘도 채 되지 않았던 짧은 시기에 국제그룹은 해체가 되고 말았다. 본인에게 밉보이면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보여주고 싶던 전두환은 부실 기업을 정리한다는 명목 아래 재계서열 7위, 수출 실적 8억 달러 이상, 매출액 2조나 되는 대기업을 공중 분해했다. 이렇게 해체된 국제그룹의 계열사 대부분은 5공화국에 호의적이었던 한 기업에 넘어가게 되었다. 이 기업은 5공화국 초반 30대 그룹이었으나 50 말기에는 20대 그룹으로 성장했다. 전두환은 이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고 부채를 탕감해 주었으며 파격적인 조건으로 신규 대출을 알선해주는 등 많은 혜택을 주게 되었다. 국제그룹이 해체되던 1985년 2월 21일 임원들과의 마지막 회의에서 국제그룹 양정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6공화국이 되어서도 양정모는 국제그룹 복원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국제그룹의 복원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양정모의 뜻대로는 되지 않았다. 그리고 국제그룹의 양정모는
2009년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